자, 이제 다음에 할 것들을 시작을 해보면 마스크 씌우는 방법 알려줬고 이거 아니야 뭐더라 여기서 이제 HDR이라고 써있는 부분들이 있죠. HDR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제가 이거를 데플리 케이스를 해가지고 클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를 겁내 밝게 만들어서 관호출을 시켜버릴 거예요. 이걸 관호출 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얘를 엄청 밝게 만들어 버리면 가운데가 하얘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자, 그걸 만들어 버릴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 가장자리 어두운 부분들도 좀 더 잘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가장자리가 굉장히 밝아지고 있어요. 이만큼 만들어주면 얘가 관호출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정보가 우리는 없잖아요. 여기를 나는 보고 싶은데 여기가 굉장히 예쁜 부분인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건 나도 잘 못 쓰긴 하지만 HDR입니다. HDR 멀티스케일 트랜스폼이라는 걸 해주고 여기서 뭐 그냥 그대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도 이거는 한두 번밖에 안 써봤어요. 왜냐면 이거를 쓰는 경우는 내가 앞에 뭔가를 너무 밝게 했거나 뭔가를 잘못 조작했을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밝은 부분은 얘는 냅둬버리고 어두운 부분을 여기를 어둡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 나 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컨트롤 Z를 눌러주고요. 인버티드를 지워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오래 걸리네. 이러면은 이쪽도 좀 어두워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이미지는 망해버린 게 이 부분이 이제 너무 관호출이 되고 그 앞쪽에 있었던 히스토그램이 다 잘려 나와버렸죠. 아까 봤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된다라는 거. 살리지 못하는 부분은 살리지 못하고 하지만 이제 이 이미지 말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HDR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밝게 편집을 해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어둡고 부드러워집니다. 오, 앞으로 당겨오는 거 좋아요. 나랑 못 보겠어. 볼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내가 의도치 않게 지워졌던 부분들의 정보가 다 보이죠. 예. 이게 이제 HDR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 다시 디플리케이트 해주고 난 이미 이게 아까우니까. 해주면 이 상태에서 내가 그럼 지금 너무 심하게 뺐다 싶죠? 그러면 number of layer를 낮춰줘요. 두 겹 정도 낮춰주고 빨라요. 그럼 좀 더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서도 정보는 다 담겼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런 무늬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원래는 죽었던 게 원래 죽어있던 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세 겹에 number of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주면 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짝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또 키워줄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히스토그램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쫙 스트레치 시켜서
키워주게 되면 밝은 이미지가 나타나되 아까 오. 내가 만들었던 그 원본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오. 여기서는 지워져 있는 이 중심부에 대한 정보가 여기는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 다만 이것을 썼을 때의 단점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좀 돼버린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노이즈도 하나의 정보로 인식을 해버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 하기 전에 멀티 스케일 미디안 트랜스폼을 해줘야 돼요. 멀티 스케일 미디안 트랜스폼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다 할 줄 알죠? 이거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좀 오래 걸립니다. 시설별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고 멀티 스케일 미디엄 트랜스폼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열리라는 쪽이라 일단은 좀 오래 걸려. 왜냐면 이게 작동하는 기작은 뭐냐면 내가 설정해 놓은 값에 해당하는 픽셀들을 다 찾거든요. 1비닝, 2비닝, 3비닝 레이어별로 1레이어, 2레이어, 3레이어, 4레이어에서 내가 설정해 놓은 이 값들을 다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변 것들을 고려해서 뭉개주는 게 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얘를 먼저 해요. 얘를 먼저 하고 HDR을 집어넣어줘야 HDR이 노이즈를 살려내지 않아요. 그렇군요. 오. 자, 상당히 스무스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 부분을 보면 before, after입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제가 뭐 얘가 좀 스크린이 똥 같아서 그런데 뭐 이쪽을 볼까요? 이거는 사실은 망원경 광학기 오류로 이렇게 돼버린 건데 before, after. 그래서 이걸 해주면 이제 HDR을 해도 노이즈가 많이 안 생긴다. 노이즈가 거의 안 생깁니다. 호흡보다. 이렇게 아까 설정해줬던 대로 해주면 그리고 참고로 이제 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옆에 쫙 띄워놓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고 나서 픽싱 사이트가 그 옆에 띄워놓지 않아도 내가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저도 이거 이만큼 설정해놓고 추가로 뭘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고요. 아까 예를 들어 제가 방금 끈 이 멀티스케일 미디엄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도 화면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꺼줘도 여기 남겨놓지 않아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걸 남겨놓게 되면은 제가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썼을 때는 굉장히 이제 옆에가 지저분해지고 공간이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이제 역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안 켜놓고 씁니다. 그리고 멀티스케일 미디안 트랜스폼에서 여기 다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내 원본 이미지와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났고 요 가운데 부분에 무늬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르죠? 이런 차이점이 나옵니다. 이 HDR을 해주면. 그래서 내가 관호출 시켜서 지워버린 부분을 다시 살려낼 수가 있다라는 게 HDR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걸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이미지를 또 살려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싶어요? 저장하고 싶어요. 저장을 하고 싶어요. 예. 그 전에 이제 또 알려줄 게 뭐가 있냐? 일단 여기서 이 파일 갖고는 요쯤 하고 이제 그 합성하는 부분에서 뭘 알려드릴게요. 뭘 또 합성해요? 합성할 때 합성이 제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알려주면 언샤프 마스크라는 걸 하면은 좀 더 샤프하지 않게 마스크가 생성이 돼요. 예? 이건 나도 아직 연구를 덜 한 쪽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멀티스케일 미디안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줬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또 쓰면은 이제 물론 돼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제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얘보다 이제 노이즈가 좀 심한 게 있어요. 막 8픽셀짜리 노이즈들 이런 거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슈퍼 바이아스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정말 바이아스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바이아스가 막 뭐예요? 바이아스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전부 다 노이즈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은 되라. 나 목말라. 이런 식으로 떠요. 이제 뭉개서 나온다는 소리죠. 너무 뭉개졌어요. 네, 너무 뭉개졌어요.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줄여요. 이거를 줄여요. 뭐 하는 1이나 건데 그게? 2 정도. 이게 이제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몇 겹을 만들 거냐. 왜 만들어요? 좋은 점. 이렇게 하면 레이어를 낮춰주면 굉장히 이제 얘랑 비슷한 이제 샤프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레이어 한 2나 1 정도, 3 정도 해주면은 그러면서 이제 군데군데 노이즈가 또 빠져셔야죠. 이런 거. 또 이미지 같은 이런 게 이게 나오고요. 그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 내가 불필요한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죽어버린 걸 볼 수가 있죠. 괜찮네요. 저는 이것도 애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슈퍼바이어스까지 가르쳐드렸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걸 가르쳐드리면 저장하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 저요. 자 여기서 이제 세이브 파일 들어가서 예. 세이브 S를 누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저장할 폴더를 만들고 아, 저장할 PNG로 이름을 발표하면 돼요. 저장할 이름을 만들어요. 아, 쉽네. N42에서 어려운. HO 보고선 내가 HDR을 했으니까 HDR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하고서는 XISF 파일을 일단 저장을 해줘요. 왜요? 해줍니다 일단. 이렇게 해줘야 이따 나중에 픽스인사이트에서 다시 열고 다시 편집하는 아, 일이 있을 저게 때 픽스 사이트로 쓸 수가 들어가는 있어요. 방법인가요? 그리고 세이브에서 다시 들어가면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대로 이제 그래서 PDF를 이제 PNG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걸로 제출하면 돼요. 네, 그걸로 제출하면 돼요. 너무 좋네요.
얘도 저장을 해줄래요. 그러도록 해요. M42 HO 1 하고 와, 저 엑사이즈. 왼쪽은 왜 초록색인가요? 그건 SH 합성을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저 H에 많은 빨간색이 다 초록색으로 바뀐 거군요. 저 파일, 저 사진을 클릭하고 나서 네. 저장을 XISF로 해도 저 파일 전체가 넣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 사진이 이 사진이 XISF 파일로 써요. 사진만 그러니까 이 내 과정과 지금 이 화면을 다 저장하고 이 내가 한 이 일련의 과정을 다 저장하려면 그 세이프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건 세이프 프로젝트인 거죠? 세이프 프로젝트를 하게 돼 버리면 굉장히 일단 데이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장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연대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세이프 프로젝트를 거의 안 씁니다. 왜 내가 만족할 만한 꼴을 만들어 놓고 저장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꺼줘도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CDK나 토아 같은 경우에 쓸 때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스크립트에서 배치 프로세스를 키고서는 저기 그 제가 찍었던 M50 CDK로 찍은 M51 같은 경우에는 합성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 RGB로 찍었는데 B 채널이 합성이 실패했어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따 어떻게 하느냐? 스크립트에 배치 프로세스 들어가지고 배치 CMYG 디베이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dd 해주고 내가 원하는 이 파일들을 끌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쫙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이걸 돌려주게 되면 내가 그 얼라인할 스타들을 얘가 꼽아줘요. 그러면 그 파일이 하나 생기는데 그 파일을 갖다가 다시 이제 아까 그 다크바이어스 플랫을 집어넣고 저기 배치 프로세스에서 그걸 집어넣고 그 파일을 기준으로 이제 배치 프로세스를 보면 여기도 사실 설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쌤이 되게 한정적으로만 알려주셨는데 이제 일단 이거 켜질 때까지 좀 기다리죠. 켜졌네. 여기 보면은 라이트 파일을 라이트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일단은 이쪽에 보면은 registration reference image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뭘 기준으로 이 사진들을 정렬을 할 거냐. 그러면 여기 지금 오토로 돼 있으면 얘가 알아서 별을 꼽는다는 소리인데 난 매뉴얼을 할 거예요. 그럼 매뉴얼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제 M51에서 요게 내가 마음에 든다고 치죠. 그럼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요걸 기준으로 애들이 다 정리될 거예요. 여기 안 들어오는 부분은 빠질 거고 뭐 여기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겹쳐지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완벽한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레지스트레이션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데 얘도 이제 내가 레지스트레이션을 얼마나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미니멈 스트럭처 사이즈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제로로 돼 있으면 아예 완벽하게 겹쳐라라고 하는 건데 이미지 파일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지금 1, 2, 3, 4, 5 높일 수도 있고 디텍션 스케일도 5개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 있고 맥시멈 스타라고 하면은 이거를 지금 내가 그럼 별을 몇 개를 기준으로 온라인을 할 것이냐라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토로 돼 있지만 그거를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걸릴 거고 대신에 정밀하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리니어 디펙트 커렉션도 그런 류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렇고
로컬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기능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프로세스에 대한 기능들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이제 잡 기능을 좀 소개를 하고 간단하게 11시에 끝내는 걸로 하죠. 제가 여기서 오픈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파일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여기를 그냥 더블 클릭을 해도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했던 거 이 XISF 이걸 불러오고 이 상황에서 내가 나 이거 색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집어넣고 싶어 하면은 이걸 그대로 분리를 합니다. 이건 리니어 핏이 된 상태 여기서 그대로 분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LRGB 컨비네이션을 하면 여기서 이제 R 이제 뭐 R을 이제 SHO를 내가 해보고 싶어요라고 아니면 뭐 색상을 반전시켜보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B, G, R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 상태로 눌러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와. 있어요. 와 이쁜데? 이쁘죠? 가끔 이제 이런 걸로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저런 걸로 대출은 상관없나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하여튼 두 번째는 내가 이 RGB의 비율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한다면 그걸 다시 분리를 해준 다음에 똑같이 이제 LRGB 컨비네이션에 들어가서 채널 웨이트를 조정해줘야 했어요. R, G, B로 얘는 정직하게 해준 다음에 채널 웨이트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빨간색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초록색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0.88, 0.8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주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HR파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한층 강렬한 빨간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하여튼 뭐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이걸로 내도 되고요. 자, 이런 잡 기능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내가 이걸 하면서 직접 그 노이즈를 좀 잡아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얘랑 이미지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잡 기능 안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예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 하나. 멀티 스케일 미디언 트랜스폼을 하지 않고도 노이즈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와 졸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 이제 확대를 해보면 자 노이즈가 되게 줄어든 거 보이시나요?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가 스무스한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합성할 때부터 난 노이즈를 잡아버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LRGB 컨비네이션을 굉장히 재밌게 잘 갖고 노는 방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이 가이아라는 기능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SPCC라는 걸 쓸 수 있거든요. 스펙트로 포토메트릭 컬러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활용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쓴 필터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쓴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원래 색깔을 일단 찾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이아라는 기능을 직접 써버릴 경우에는
내가 이것을 찍었을 당시에 이 천체의 특성이라든지 대기의 특성 같은 걸 일부 고려를 해줘요.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만 가이아를 쓰려면 저처럼 쓰려면 이제 픽스인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이아에 관련된 파일들과 그것들을 다운을 받아줘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만 이걸 연구해서 쓰면은 이것과도 또 차원이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케일.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RGBK에서 인디비주얼 채널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RGBK가 되거든요.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걸 이제 라이트네스 채널을 이제 리스케일 시켜주면은 라이트네스 채널이 이제 리스케일이 좀 됐어요. 어떻게 됐냐? 이걸 그대로 눌러주면 하여튼 그래서 이 주변에 맞게 이게 지금 이제 요 주변이 굉장히 적용이 잘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리스케일로서 배경을 잡아줄 수도 있고 라이트네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 RGB에 맞게끔 이걸 다시 리스케일 시켜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라이트니스 아니면 루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리스케일을 시켜줬을 때 얘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미세한 차이가 지금 생기긴 했는데 이 스크린상으로는 안 보일 것 같고 하여튼 리스케일이 됐을 때 이미지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 밖에도 이제 백그라운드 뉴럴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컬러 캘리브레이션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것보다 아니면 제가 만든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또 로컬 히스토그램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 범위에 들어오는 히스토그램이 또 맞춰져요. 그래서 뭐 어디를 뭐 하얀색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빨간색으로 잡아놨는데 사실은 여기가 난 하얀색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밝기를 주고요. 그 부분의 히스토그램을 이퀄 시켜라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숫자를 잘 조정해내기 나름이죠. 이 상태에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또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담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보다 조금 더 약간 좀 역동적인 이미지가 됐죠.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이라는 기능들이 갖고 있는 기본 기능은 그 설정해준 범위 아니면 이제 전체 히스토그램에 그 피크가 있죠. 그 피크를 일정하게 딱딱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까매집니다. 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을 띄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히스토그램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 부분에 내가 설정해준 부분에 해당하는 이 히스토그램의 피크가 까맣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기본 그 까만색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히스토그램도 잘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한 25개 정도 기능이 될까 말까 모르겠는데 한 20개쯤 되는 기능들을 알려드렸고 이거 말고도 이제 이 정도 알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충분히 픽스인사이트를 더 잘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와. 하셨고요. 멈춰줄게. 네.